일단 올해 26년도에 요게 나왔습니다. 요거 여기거든요. 여기 보디빌딩 이거 공지가 나왔어요. 공지가 나왔고, 자, 이 보면은 일단 이게 작년보다 올해는 먼저 태릉 선수촌에서 합니다. 태릉 선수촌에서 하고 작년에 한치대에서 서울에서 했는데, 올해는 태릉 선수촌에서 하게 됐습니다. 태릉 멀 텐데. 태릉 생각보다 많이 멉니다. 그리고 뭐 지역별로 보면은 뭐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, 충북 해 가지고 뭐 요런 데서 이제 한다고 해요. 시작은 언제예요? 6월 13일 날 첫 시작을 하고, 이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필기 구수라고 실기는 첫바따로 보는 게 좀 불리해요. 이게 그러니까 요날 아니면은 뭐 요런 날, 이날이 제일 불리할 것 같아. 그러니까 첫바따로 보면은 처음 요때 보면은 좀 많이 불리합니다. 그래서 가능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접수를 좀 일찍 하셔 가지고 좀 뒤에 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. 왜 그러냐면 문제 이 단톡방이나 카페에 기출되는 문제들, 그 해에 나온 문제들이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. 그런데 그 공유된 거를 보면은 많이 추릴 수가 있어요, 문제를. 그리고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맞아요. 접근성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. 지금 보면은 뭐 태릉 선수촌, 뭐 대구 보건대학 문화관 있는데 이거 아마 뭐 그렇게 가깝진 않을 것 같아요. 광주대학교는 그래도 좀 시내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에 있고, 그러니까 부산이 아예 없네요, 지금. 부산이 아예 없다, 부산. 부산 없고 인천도 없어요, 지금. 인천, 부산 없고. 그렇죠. 이거 좀 심한데? 큰 데들이 없습니다. 강원도도 없네, 강원도. 지금 여기, 와, 이게 좀 빡센데? 그쵸? 지금 보니까 일단 강원, 이거 너무 굵다 이거. 자, 그리고 인천, 어 경기도도 없네요, 경기도. 경기도도 없고. 그리고 부산도 없죠. 와, 진짜 이거 거의 뭐 티켓팅인데? 이 거의 뭐 인기 가수 티켓팅 하는 거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좀 이번에 일단 접수가 빡셀 것 같습니다, 접수. 근데 이게 접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보면 아마 조금 더 늘려줄 겁니다. 늘려줄 거다. 근데 그 늘어나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게 그게 문제겠죠. 그래서 이 접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려주긴 할 거라서, 어떻게 이런 큰 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냐? 강원도도 없고 인천도 없고 경기도 없고 부산도 없습니다. 그리고 광주는 있네. 와, 좀 빡센데? 그래서 요렇게 일단 일정 확인하시고, 5월 18일에 실기 접수거든요. 5월 18일 요때 실기 접수인데 요때 잘 하셔야 돼요. 이때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건 맨날 똑같아요, 여기.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서 뭐 여기 가서 뭘 하나 뽑습니다. 그러면은 다 얘기를 해요. 시험을 쭉쭉 봅니다. 실기 5 개고요. 실기 4 개에서 거의 5 개라고 보면 됩니다. 5개 하고, 그리고 구술은 4 문제예요. 이렇게 딱 됩니다.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이제 여기 세부 기술 같은 거 나와요. 근데 여기는 이제 1 급이고요. 1 급과 2급 전문이고, 이제 요쪽을 보시면 되는데, 사실 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. 자,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작년부터 이 복근이 추가됐습니다, 여기. 복근. 그래서 요거 복근을 좀 잘 보셔야 돼요. 이거 줄이 뭐 이렇게 컸어? 음. 여기 복근 요거를 좀 잘 봐 주셔야 돼요. 어. 이거 그리고 운동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. 자,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? 이거 유튜브에 한번 쳐 보시면 돼요. 유튜브에 쳐 보시면은 요 이름과 똑같은 이제 대보협에서 만든 운동들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. 그거를 기준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 실전 같은 경우 이게 포징인데요. 포징은 포징도 요것도 대보협 유튜브가 있어요, 유튜브. 유튜브. 다 유튜브에서 봐. 대보협.
요런 걸 좀 이렇게 거기 가서 따라 해 주시면 되고요. 일단 이거는 지금 공지가 나온 게 이렇게 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, 자 지금 일단 바뀐 거를 좀 보면 여기가 지금 작년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올해 겁니다. 네. 일단 크게 달라진 점이, 자 작년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협회 규정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 종목 소개, 도핑, 최신 규정 이렇게 같이 들어갔는데, 자 올해는 어떻게 되냐. 여기에 그냥 IFBB 경기 규칙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여기 아예 이거 보디빌딩 그 종목들이 쭉 써 있습니다. 그다음 여기 밑에 진행 순서, 복장 규정, 포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최신 규정이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다, 뭐 완전 이제 이 최신 규정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. 왜냐면 이게 또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모르기 때문에, 뭐 뒤통수 친다는 표현이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, 시험에서.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최신 규정 요쪽 경기인 등록 규정, 경기 진행 순서는 여기 있으니까 이 경기인 등록 규정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아예 지금 진행 순서, 그리고 복장 규정, 포즈 요게 딱 써 있어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을 먼저 봐주시면 되고,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디빌딩, 클래식 보디빌딩, 남자 피지크, 클래식 피지크, 여자 피지크, 보디 피트니스, 비키니 경기 있잖아요. 요 종목마다 그 진행 순서가 아주 조금씩 달라요. 아주 조금씩. 그래서 그게 문제로 좀 이게 항상 매년 나오거든요, 사실 이 진행 경기 진행 방법이.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주시고, 그리고 복장 규정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뭐 포징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니 보디빌딩 하는데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건데 내가 포징까지 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 저희가 지금 보는 시험은요,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입니다. 스포츠 지도사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에요. 그래서 보디빌딩이기 때문에, 자 보디빌딩은 뭐죠? 보디빌딩은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당연히 이제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이 보디빌딩 방식의 훈련 방식을 해서 몸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요, 내 몸을 최대한 예쁘게 보이는 그런 포징으로 뭔가 이 순위를 정하고 그런 스포츠입니다. 스포츠예요. 그러기 때문에 이 포징은 항상 빠질 수가 없다. 요거 잘 알아두시고, 그리고 여기 도핑이 한 단계 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아예 도핑이 원래는 요 협회 규정에서 안쪽에 있었는데 얘가 위로 올라왔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도핑 같은 경우는, 도핑은 사실 매년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파트예요. 그래서 여기 도핑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, 자 그다음에 자 응급처치가 아예 한 섹션을 원래도 있었는데 여기 딱 이제 써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, 뭘 보셔야 되냐면 요거예요. 자 질병관리청 기준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참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 요게요, 보디빌딩 우리 홈페이지에 자 요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. 자 이렇게. 자 근데 여기 어때요? 지금 보면은 뉴 새로 올린 겁니다. 4월 23 일. 4월 23일 날 새로 올린 거예요. 이거 왜 올렸겠어? 지금 이거 보고 공부하라는 거야. 예.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낼 테니까,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낼 거니까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요거 잘 보세요 하고 한 거예요.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응급처치 요쪽 있잖아요. 요쪽은 여기를 요 책을 잘 봐야 된다. 요 책을. 예. 다른 책도 다른 책이지만 응급처치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뭐 많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여기 심폐소생술 25년도에 발간된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게 아주 주 교재가 돼야 된다라고 딱 알려준 겁니다, 여기서. 예,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포츠 인권하고 생활체육 해가지고 요쪽으로 묶였어요. 예, 그렇게 지금 여기가 좀 바뀌었습니다. 바뀌어서 자 일단 제가 요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, 일단은 이 규정에서요 두 문제 나와요. 그리고 이 지도 방법에서요 두 문제 나옵니다. 요렇게 해 가지고 몇 점이냐, 요렇게 해서 100점인 겁니다. 자 요렇게 딱 떨어진다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한 문제당 2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, 내가 뭐 물론 완벽하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완벽하게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, 완벽하게 얘기를 못 해도 부분 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
그 부분 점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한 거는 최대한 다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음. 그 부분 점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이 규정을 다 좀 봤는데, 규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여기입니다. 요거. 이 협회 규정이 IFBB 경기 규칙으로 완전히 바뀌었다. 요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. 제일 큰 변화.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. 이 진행 순서, 각 종목별 진행 순서와 복장 규정, 그리고 포즈, 포징, 요쪽이 제일 중요하다. 포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건데 포징이 뭐가 중요해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보디빌딩 시험 보시는 거니까. 자, 그리고 요 응급처치는, 자, 뭐라고요? 여기 보디빌딩 협회에 딱 올라온 게 있다. 4월 23일 날 대한 심폐소생술,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올라온 게 있으니 요거를 주로 공부해라. 다른 뭐 이런 뭐 족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먼저 보지 마시고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는 저 책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저 PDF라고 할게요. 책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PDF라고 할게요. 그 PDF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도핑은 원래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 저쪽이었어요. 자,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 및 스포츠 윤리는, 요것도 이제 뭐 과거의 문제들이나 뭐 정리된 거 잘 돼 있는 거 요즘 많잖아요. 그런 거 좀 보셔도 되고, 제 책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좀 보셔도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여기서 지도 방법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, 작년에 사실 여기 트레이닝 방법론이라고 이거 아예 다 묶어 버렸었는데 따로 뺐습니다. 여기를. 트레이닝 방법론은 아예 따로 하나 빼놨다. 그다음 저항성 트레이닝 기본 자세, 그리고 훈련 및 지도 방법, 요게 하나의 트레이닝 방법론으로 빠져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작년부터 새로 추가가 됐죠. 기능 해부학이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근데 작년에 이제 기능 해부학 문제가 나온 거 보니까 그 딱 대학교 시험 문제, 거기에서 내기 좋은 문제들이 있어요. 뭐 회전근개가 어떤 근육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? 뭐 대퇴사두근은 어떤 근육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?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막 기시정지까지 막 깊게 파고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능해부학은 너무 해부학이라고 쪼이지 마시고, 해부학 뭐 없습니다. 그냥 생긴 대로 하는 거예요. 해부학은 붙어 있는 데서 붙어 있는 기시정지라고 하거든요. 그 처음 출발하는데, 그리고 끝에까지 그 짧아지면 그대로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. 뭐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 하면은 좀 힘든데, 약간 그 규칙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런 것들 좀 알고 이제 딱 공부를 하면은 너무 쉬워요. 그러니까 너무 쉽지는 않은데 충분히 할 만해지는 그런 파트입니다. 그래서 기능해부학이 이렇게 딱 들어왔고, 자, 그다음에 운동 생리학이 여기 써 있는데요. 아, 이거 운동 생리학, 이거 참, 운동 생리학은요 그냥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.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생리학 우리 공부 먼저 하신 분들, 필기시험 보실 때 생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득이 좀 있을 거고요. 자, 근데 여기에서 좀 포인트가 있어요. 사실 우리가 생리학을 그 필기 문제로 풀 때랑 이 구술로 나오는 생리학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젖산 역치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가, 그런 거예요. 젖산 역치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, 아니면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가장 먼저 쓰이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,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리고 젖산 역치가 발생하는 이유, 그리고 왜 지치게 되는지, 젖산 역치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.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포인트를 좀 다르게 짚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스포츠 영양학인데요. 여기서는요,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양 섭취, 그리고 단백질의 역할, 그리고 영양 관련 호르몬 작용 등 이런 거 있습니다. 자, 단백질의 역할이 뭘까요? 요런 것들을 여기 이제 딱 찍어 줬잖아요, 이게. 그래서 이거 먼저 봐야 되는 거, 먼저. 자, 그다음에 영양 관련 호르몬의 작용, 뭐 인슐린, 글루카곤 이런 것들, 그런 겁니다.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되고,
그리고 이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양 섭취에서 뭐 예를 들면 크레아틴의 역할 이런 거 있습니다. 크레아틴. 근데 크레아틴이 왜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 사실 운동 생리학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생리학과 영양학은 좀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셔도 돼요. 같이 좀 묶어서,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는 게 아니고 묶어서 공부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난다.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트레이닝 방법론하고 기능 해부학 요쪽을 또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시면 또 좋습니다. 요거는 제가 지금 작년에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좀 훑어보고 있습니다. 훑어보고 있는데 고거를 좀 보고서 뭔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원래 좀 다 보려고 했는데 오늘 청첩장 모임이 있었어 가지고 이거 갔다 오느냐고 그거까지는 다 못 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구슬,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구슬 부분입니다. 구슬 파트는 요런 변경된 점들을 좀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되시고요. 자, 지금 여기서 여기 경기 규칙에 작년에 이제 매년 나왔던 경기인 등록 규정 요거 있잖아요. 얘 진짜 자주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뭐 심판의 역할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중요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중요도. 예. 그래서 요런 부분들 먼저 딱 봐 주시면 돼요. 이게 이 종목별로 다 진행 순서랑 복장 규정, 포즈만 외워도 한참이에요, 사실. 한참입니다. 고게 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요거를 이제 좀 요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. 이 실기를 지금 이제 실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. 자, 구슬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. 구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구슬은 외워야 돼요. 외워야 합니다. 근데 이 구슬 시험은 완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제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때려 외우시면 되고요. 그게 아니다. 그러면은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. 왜? 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내가 25점, 한 문제 25점이잖아요. 25점을 다 못 맞힐지언정 뭐 한 18점, 한 20점 요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알고 있는 걸 최대한 다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슬은 계속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고, 자, 실기 같은 경우는요. 이거는 자주 해야 돼요. 자주 하기. 근데 뭘 기준으로 자주 하느냐? 예? 그쵸? 지금 시험을 보실 때는요. 무슨 프로 선수분들의 운동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. 운동 관련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기준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공고문을 확인을 해 보시면요. 밑에 쭉 내리면 여기 이런 게 나와요. 자, 여기 딱 그 모범 답안이라고 해 가지고 다 알려 줍니다. 보시면요. 오케이. 요거 좀 볼까요? 뭐 한 스쿼트 하나 볼까? 자, 스쿼트. 자, 바벨 백 스쿼트 있습니다. 두 발의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서 있는가? 요런 것들을 맞춰 가지고 동작을 하셔야 돼요. 시험 보러 가셔서. 그러니까 나는 원래 스탠스를 조금 좁게 잡는 게 나는 그 무게도 더 잘 들고 이 근육의 느낌도 더 잘 와. 그렇지만 시험 보러 가시면 어깨 넓이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바벨을 어깨보다 약간 넓게 잡고 승모근 상부에 위치하게 했는가 있습니다. 요런 게 포인트인 거예요. 요걸로 채점을 하겠다는 거야.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앉을 때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향하는가 요겁니다. 요거. 자, 대퇴가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는가, 네? 뒤꿈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는가, 일어설 때 반동을 이용하거나 상체를 구부리지 않았는가, 호흡 딱 나오죠. 앉기 전 들이마시고 다 일어선 후 내뱉는가 있습니다. 이 기준대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실기 같은 경우는 동작 저기 공고문에 나온 그대로 이 공고문을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 됩니다. 내가 운동할 때 느낌이 더 좋아, 뭐 누가 저렇게 하라 그랬어, 그런 거 지금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요 공고문에
기준이 딱 채점 기준이 있잖아요. 요거대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고렇게 연습을 해 주시고요. 자, 그다음에 포징이 있어요, 포징. 이 포징은요. 지금부터 맨날 연습해야 돼요. 맨날. 자, 포징은 사실 보디빌딩 포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내 장점은 극대화시키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체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내 단점은 가리는 게 포징이에요, 사실. 그래서 이 포징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좀 어려워요.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. 너가 이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잡아봐 했을 때 잡을 수 있는지, 백렛 스프레드를 해봐 했을 때 할 수 있는지, 쿼터 턴을 해봐 했을 때 쿼터 턴을 할 수 있는지, 흉내 낼 수 있는지, 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요 포징은 자주 연습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, 이 언제 연습하냐, 언제 연습하시면 되냐면 운동하시고 샤워하시잖아요. 샤워하시고 나서 이제 거울 보고 딱 스킨로션 바르고 할 때 그때 하면 돼요. 그때 영상 틀어 놓으시고 운동하고 나면 또 약간 펌핑도 되고 몸도 내 몸이 좀 좋아 보이고 하잖아요. 그때 이런 거 딱 연습하시면 돼요. 모스큘라 모스큘라 원래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요 포징은 자주 연습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, 근데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. 지금 그 보디빌딩, 뭐 클래식 보디빌딩, 남자 피지크, 여자 피지크, 보디 피트니스, 비키니 해가지고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종목들 남녀 구분 없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두 개 정도는 보고 따라오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근데 요때 이제 초보자라면 이 운동 동작 이름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이거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. 공고문은 단톡방에 올려놨어요. 자, 그리고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. 네이버 카페. 자, 다시 와서 이 동작 이름이나 이 포징 이름 같은 게 좀 되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. 그 운동을 많이 안 해보셨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냥 운동만 한 거야, 운동만. 그런 분들이라면 요게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오늘 하는 요 명칭 있죠. 이 용어부터 똑바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. 이 용어부터. 이 어디를 가도 이런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, 아직까지. 예. 왜냐면 이거 그냥 외워.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야.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예? 다 이제 그 시작이 딱 있는 거예요. 이게 왜 그렇게 되고, 운동 이름이 왜 그렇게 붙고 하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.